하겠습니다. 제목 뭐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책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어디에 개입했다는 겁니까? 임대주택 시장에. 왜? 임대주택 시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임대주택 시장의 문제가 뭘까요? 임대료가 비싸다. 그러니까 왜 개입한 겁니까? 목적, 임대료 낮추겠다. 먼저 그림만 먼저 보세요. 자,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거 가지고 답 찾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해마다 이 그림을 빠르면 3월달, 늦으면 5월달부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그 이전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왔던 것들을 어쨌든 일정 부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이미 기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기억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답을 찾을 때도 있고 못 찾을 때도 있고 막 이렇다 보니까 7월이나 8월 가면 그때 이제 암기한다고 막 덤빕니다. 왜? 이것만 알면 답 찾는데 100%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왜 제가 만들었겠습니까? 이걸. 답을 못 찾으니까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인 설명을 했을 때 답을 찾을 수 있었더라면 구태여 고민하면서 이걸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내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애초부터 그냥 소개를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한 3월이나 5월 달에 소개하니까 오히려 더 거부를 하고 있으니까 애초부터 구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처음부터 이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아니, 원칙적인 설명은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읽어가지고 할게요. 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임대주택 정책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 할 거 없이 딱 종류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뭐라고요? 우리나라 하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요? 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정부가 임대인 찾아가서 너 임대료 10만 원 이상 받지 마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뭐 사회주의입니까, 이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정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라고 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이런 혜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의료보험도 적게 받습니다. 근데 웃긴 게 다주택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 의료비 왜 낮춰줍니까? 어쨌든 뭐 혜택을 준다고 해서 가입을 시키고 대신에 안 하면 안 해서 딱 걸리면 엄청나게 추징당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은 임대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임대료 인상할 때 얼마요? 몇 프로? 5%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안 됩니다. 이게 임대료 규제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럼 임대사업자로 등록 안 한 사람은 몇 프로? 그럼 자기 마음대로. 대신에 걸리면 작살 내버리겠다는 겁니다.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건 다 찾아내면 그건 간단합니다. 부동산에 움직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럼 다 걸립니다. 두 번째, 임대료 보조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세 번째, 브랜드가 뭐죠? LH. 자, 먼저 제목부터 기억하세요. 순서는 아니지만 우리끼리는 순서로 기억합시다.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 그럼 첫 번째는 뭘 물어보느냐? 효과 물어봅니다. 두 번째는 단기와 장기의 임대료하고 공급량 물어봅니다. 먼저 여기까지 세팅하세요. 출제자가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학습할 건지를 알죠. 그래야 답을 직관적으로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표를 가지고 답을 찾으면 답이 직관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논리적 사고 필요 없습니다. 단 오늘 전체 다 논리적인 설명은 다 할 겁니다. 3월 달부터는 논리적인 설명은 이제 안 할 거고요. 자, 그냥 보는 것보다 편안하게 효과는 이렇게 됩니다. 보고 읽어보세요. 단기. 자, 그 다음에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겁니다.
단기와 장기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시간이 짧으면 단기고 시간이 길면 장기고 초등입니까? 그렇다면 그 기준이 1시간입니까? 한 달입니까? 1년입니까? 100년입니까? 그건 웃기지 않습니까?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갈게요. 답 찾는데. 그러면 경제학에서 단기와 장기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공급량입니다. 공급량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움직이면 장기. 그럼 단기 공급량은 무조건 변하지 않습니다. 단기 공급은 무조건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 보세요. 이걸 한번 해석해 보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임대료 규제 정책은 단기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임대주택 정책은 정부가 임대주택 시장에 개입했다 그랬죠. 왜 개입했다고요? 임대료가 비싸다. 그럼 효과를 봤다는 말은 임대료가 하락했다. 그럼 임대료 규제 정책은 효과가 언제 발생한다? 단기에. 그러면 단기 임대료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얘는 장기에 있다는 말은 단기는 효과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하락했겠죠. 그럼 잘 봐요. 임대료가 하락하면 임대인은 돈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공급량은 어떻게 할까요? 오케이. 증가했으니까 공급량 증가. 하락했으니까 공급량. 자, 여기값 놓고 봐요. 효과와 단기 임대료와 장기 공급량은 똑같아요. 맞나요? 세 가지는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효과, 단기, 장기, 단기. 단기 임대료, 하락, 상승, 하락. 똑같아요. 하락, 상승, 하락해도 돼요. 단지 양이다 보니까 양에 맞춰 제가 표현을 한 거고, 시험은 하락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감소라고 나오기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임대료요. 임대료는 지금 무조건 장기 임대료는 회복이에요. 자,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서울의 아파트 값이 제일 비쌌던 시기가 언제죠? 너무 오래 지나서 그런가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언제 제일 비쌌는지. 2008년입니다. 2008년이 고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시간이 꽤 흘러가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쭉 흘러서 지금 바라보니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제일 비쌌던 시기가 2008년이라고요. 그 후에 가격이 떨어졌다고요. 그 가격이 지금 올라간다고요. 이거 상승하는 겁니까? 회복하는 겁니까? 회복이라고요. 그런데 왜 언론들은 회복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상승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기레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개론 시간에 불러 모아서 교육을 좀 시켜야 되는데. 예. 상승과 회복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듣고 있을 때 부동산 값이 회복됩니다라고 들을 때하고 상승합니다라고 들을 때하고 이 기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꾸 상승한다고 하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나요? 또 살까 말까 이래서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회복 단계가 상승 단계가 아니라 회복이죠.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아직 회복 못했고요. 어떤 지역은 이미 회복을 넘어선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상승을 한 거고요. 따라서 장기에는 무조건 뭐라고요? 회복이에요. 그런데 유독 임대료 규제만 상승합니다. 이유는 잠시 후에 할 때 놓을 겁니다. 요 네 가지는 뒤에서 진도 나가지 않으면 이해 못합니다. 그때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요 뒤에 계속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요걸 오늘 좀 더 익숙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갑니다. 제목 뭐라고요? 자, 임대료 규제 그림과 같이 보세요. 임대료는 그러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임차인, 임대인, 수요자, 공급자, 그죠? 임차인과 임대인이 만났습니다. 만나는 곳 찾아주세요. 오케이. 거기를 균형지라고 부른다, 그죠? 그래서 가격 용어를 잘 봐요. 균형, 그림과 같이 봐요. 균형 임대료, 시장 임대료. 자, 균형점이다, 그죠? 그래서 뭘 한다고요? 균형 임대료. 근데 그 균형 임대료 어디서 결정한 겁니까? 시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쓴다고.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세요. 시장 임대료, 균형 임대료. 거기서 규제로만큼 거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억이 적당하다고 보는 겁니까? 비싸다고 보는 겁니까? 비싸다고 보는 겁니까? 어떤 생각? 적당하다고 보는 겁니까? 적당하다고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오늘 진도 끝내버리게. 적당하면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데 정부는 비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P1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2억으로. 그림과 같이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2억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유리 분리, 유리죠. 그게 어떤 의미냐면 3억일 때는 비싸서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없었던 임차인들이 2억이 되니까 들어오더라는 거죠. 수요는 종전보다 많아져요. 그런데 임대인들은 돈이 된다 안 된다? 그럼 공급량 어떻게 할까요? 줄여버리겠죠. 그럼 잘 보세요. Q0일 때는 3억을 받겠다고 했지만 Q2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이해됩니다. 정부는 얼마 받으라 그랬죠? 2억을. 암암리 얼마에 거래되고 있죠?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암시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장기가 되면 임대료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암시장입니다. 지드래곤하고 나이키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신발을 만들었고 물론 전 세계 다 파는 거예요. 한정판입니다. 한정판으로 파는 건데 가격은 21만 5천 원 정도요. 그래서 신청하는 거죠. 인터넷 신청해서 당첨된 사람만 그 금액을 부담해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기 전에 몇 달 전에 한 게 있습니다. 역시 그때도 가격은 21만 5천 원이었는데 그게 지금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습니까? 보세요. 2,100만 원까지 봤습니까? 와우. 저는 500만 원까지 봤거든요. 누가 500만 원에 거래된 것까지는 봤는데 어제 어딘가 보니까 1,000만 원까지 거래됐다 그러더니 2,100이라고요. 그 2,100을 주고 그걸 사는 이유가 뭘까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말입니다. 자, 그게 암시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암시장. 우리가 많이 접했던 암표. 명절만 되면 일어났던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계속 보세요. 임차인들은 더 많이 소비하겠다 그랬죠. 근데 임대인들은 공급량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요. 뭐가 더 많죠? 이런 상태를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갑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만나서 균형점을 이루었습니다. 저기를 P0라고 합시다. 시장 임대료. Q0만큼 거래합니다. 정부는 P0가 비싸다고 보기 때문에 P1에 받으랍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의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임대인의 수입은 수입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의 수입은 감소합니다. 그림과 같이 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건물주는 어떻게 할까요? 못 들은 척 쌩까겠죠. 추가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럼 이 주택의 질적인 수준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임차인은 유리해졌으니까 종전보다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공급량 줄이겠죠? 같이 봐요. 공급량을 줄여버립니다. 임대사업 그만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업종 변경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Q1에서 Q2만큼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걸 뭐라 불렀다고요?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오히려 종전보다 상승하는 거죠. 정부가 개입하기 전보다 상승해서 P2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암시장이 형성됩니다. 정부가 개입하기 전 임대료가 얼마였습니까? P0. 개입하기 전에 P0. 자, 정부가 개입하기 전의 상태가 P0입니다. 여러분들은 P0를 부담하고 이 임대주택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득 수준이 낮은 관계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소득 수준이 낮은 관계로 이 주택을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 살고 계신 겁니까? 이 주택보다는 열악한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P1으로 낮춘 거예요. 이제 이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종전에는 여러분들은 얼마를 부담한 거죠? P0. 정부가 얼마를 받아라고 한 겁니까? 그럼 이제 얼마만 부담하면 되는 겁니까? P1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유리 분리. 유리. 그런데 이제 신규로 이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했더니 이미 공급량이 감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얼마가 됩니까? P2가 됩니다. 결과 기존 임차인은 유리하지만 신규 임차인은 불리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택도 집도 강남에 있고 사무실도 강남에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강남에 있던 이 사무실이 노원으로 이전했습니다.
주거지 옮기시겠습니까? 계속 강남에 사실 겁니까? 응? 아, 사무실 따라서 옮길 겁니까? 계속 살 겁니까? 막둥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고. 이유는요? 아는 친구들이 많아.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되고. 왜? 이걸 봐야죠. 계속 살면 얼마를 부담합니까? P1을. 이사 가는 순간 P2.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사 간다 안 간다? 그럼 주거 이동이 저하되겠죠. 그럼 동선은요? 길어졌죠. 교통 체증은 심화되겠죠. 사회적 비용은 증가합니다. 암기할 자신이 있으면 암기하시면 됩니다. 설령 암기할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보시고 공통점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수도 공통점 제가 말해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그죠? 단 4번은 아닙니다. 초과 수요를 가지고 부정제를 하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조금만 기억할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게요. 누군가는 P1에 부담하고 있죠? 누군가는 P2에 부담합니다. 맞나요? 다른 주택입니까? 같은 주택입니까? 같은 주택인데 가격이 다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중 가격이라고 해요. 이중 가격. 자, 결과 보세요. 읽어보세요. 임대료 규제 정책 최근 10년 동안의 시험 문제는 전부 다 얘가 답이에요. 칠판에 지금 놓을게. 다시 갑니다.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얼마였죠? P0죠. 정부는 얼마에 받으라고 하는 거죠? P1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생긴 거죠. 근데 방금 뭐라고 했냐면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 높다 그랬죠. 그럼 정부가 얼마를 받으라고 했다는 겁니까? P2. 그럼 P2를 받으면 수입은요? 증가하죠. 추가 투자 하겠죠. 실정 수준 안 떨어지죠. 공급량 감소 안 하겠죠. 업종 변경할 필요 없는 거니까. 자, 그러면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 높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런 변화가 안 생깁니다. 저게 답이에요. 자, 그런데 낮으면 어떻게 되느냐? 낮으면 어떻게 되던가요?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다고. 어떤 변화가? 부정적인 변화.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3월달은 어디까지 갈 거냐? 모든 게 다 부정적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초과 수요 이중 가격만 추가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것만 가지고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는 100% 다 풀립니다. 저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앞에 거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니야, 나는 뭔가를 많이 암기하는 걸 좋아해. 그러면 이제 이걸 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기는 해야 돼요. 왜? 쟤네들 어차피 시험 지문을 뜰 거니까. 내가 암기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저것들을 봐둬야 직관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결과 우리 머릿속에는 이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용어가 중요한 거죠. 규제 임대료가 또 갑자기 또 시장 임대료로 놓으면 이건 또 뭐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 또는 균형 임대료보다 높으면 변화 없고 낮으면 변화가 있는데 부정적 변화다. 이렇게.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갑니다. 다시 분류할 거예요. 자, 세 가지 정책 뭐라고요? 임대료 규제 정책, 임대료 보조 정책, 공공임대주택 정책. 제목부터요. 효과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뭘 물어본다고요? 단기와 장기의 임대료와 공급량. 이걸 물어본다고요. 자, 효과부터 갑니다. 시작. 단기, 시작. 단기, 장기, 단기. 자, 잘 보세요. 임대료 규제 정책은 효과가 언제 나타난다고요? 단기에. 자, 그림 잘 봐요.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임대료가 얼마였죠? 개입하기 전 P0. 얼마로 개입했죠? P1. 잘 생각해봐요. P1으로 규제를 했더니 임대인의 수입이 줄었죠. 그래서 공급량을 감소시킨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암암리에 상승해서 P2까지 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Q0가 Q2로 간 것은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공급량이 움직이면 장기라니까요. 단기, 장기. 장기죠, 장기. 그러면 Q0 상태를 그대로 있다고 해봐요. 그건 단기죠. 그러면 임대료는 P1이에요. Q0가 Q2로 갔기 때문에 암시장이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가격이 비싸진 거지. 공급량이 Q0 상태를 유지했을 때는 임대료는 P1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쓴 거죠. 기존 임차인이 유리합니다. 이런 말. 감 잡으시겠습니까? 그러면 효과는 언제 생긴다는 겁니까? 단기에. 왜? 공급량이 감소를 하기 전까지는 가격은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유지될 거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는 게 훨씬 좋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단기, 그 다음에는 장기, 단기 공급량, 일정 또는 뭐 불변, 변화 없다. 단기 임대료 들어갑니다. 시작. 하락, 상승, 하락. 방금 이거 하락 맞는지 생각해봐요. P0에서 P1으로 하락했으니까 기존 임차인이 유리하다는 말을 쓴 거 아닙니까? 예. 자, 장기 공급량 갑니다. 시작. 하락, 상승, 하락. 똑같은 거예요. 그럼 장기 공급량 감소인지 생각해봐요. 감소했던가요? 돈 안 드니까 공급량 줄이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장기 임대료는 회복. 단 얘만 상승. 왜 상승? 암시장. 그럼 숙보기가 너무 고민돼 적어 놓을 거예요. 암시장 이렇게. 여기 원래는 다 적었는데 적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럼 지저분하면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니까 엉망진창 들어가서 그냥 깔끔하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진도 나간 후에. 자, 두 번째 본 겁니다. 문제 좀 풀어봅시다. 여기서 첫 번째 키가 뭐죠? 낮다. 그럼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외우지 말고 부정적 변화. 그러니까 뒤에 게 부정적 변화인지 한번 보면 돼요. 공급이 증가하는 게 좋아요? 감소하는 게 좋아요? 공급이 증가하는 게 좋고 수요가 증가하는 게 좋고 그게 경제가 좋으니까. 근데 반대니까 부정적 변화. 단 공급 축소를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수요, 초과. 초과 수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과 수요를 저렇게 좀 써놓은 거죠. 높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높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낮아야 영향을 주는 거죠. 높다고 돼 있네요. 높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런 변화 없다. 여기는 두 곳이 틀렸는데요. 첫 번째, 주거 이전은 촉진되지 않았습니다. 주거 이전은 저하됐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단기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장기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별거 없죠? 예. 자, 이번에는 보조금 들어가 봅시다. 무슨 말인지 확인하시고요. 왜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 쿠폰입니다. 쿠폰. 왜 쿠폰으로 줄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주택 보조를 받는 분들은 소득 수준이 여의치 않는 분들입니다. 근데 정부가 왜 준 거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열악하니까 실적으로 조금 좋은 곳으로 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끼가 더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주면 다른 용도로 써버린다. 그래서 쿠폰을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바우처 제도입니다. 그림을 딱 기억하세요. 자, 읽어볼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 주택 보조 정책에는 소비자 보조 방식과 생산자 보조 방식이 있다. 그게 기출 지문입니다. 자, 소비자 보조 다시 갑니다. 소비자 보조 방식에는 가격 보조와 소득 보조 방식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그림으로 좀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림부터 머릿속에 일단 그려놓고요. 먼저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임대료 규제 정책은 세 가지입니까? 뭐죠?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죠. 그 세 가지 중에 생산자 보조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생산자 보조 방식. 공공임대. 브랜드가 뭐라고요? 그러면 그 말은 정부가 LH에게 보조를 했기 때문에 LH 입장에서는 보조받은 것만큼은 임대료를 낮춰도 된다. 그래서 임대료가 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생산자 보조. 자, 다시 갑니다. 여기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합니다. 자, 두 개를 비교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다시 임차인 입장에서 볼 때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는 둘 중에 어떤 걸까요? 네, 소비자 보조. 다시 말하면 생산자 보조 방식은 공공임대는 위치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사를 들어가야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 보조는 쿠폰을 받든 현금을 받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어디를 선택하든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으니까. 자, 아래로 내려옵니다. 자, 소비자 보조 방식 두 개 중에 보조를 받는 입장에서 만족감이 효용이 큰 쪽은 어디입니까? 예, 소득 보조, 현금 보조. 그런데 정부가 보조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사는 곳 살지 말라고요. 너무 지금 붕괴될 우려도 있고 위험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질적으로 좋은 곳으로 가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적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게 효과적입니까? 이유는 아시겠죠? 얘는 일단 원칙상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부가 지급한 목적 이외에는 못 쓴다는 얘기고요. 얘는 어디에 사용하든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럼 그 둘을 비교했을 때 주택의 질적 수준이 좋은 쪽이 어디입니까? 오케이. 예,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달라진 거는 작년하고 달라진 거는 작년 이게 전부 다 글자로 활자로 쭉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 전부 다 그림으로 싹 바꾸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게 더 머릿속에 잘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 때문에. 자, 이게 임대료 보조 정책입니다. 여기서는 단기, 장기 별도로 정리하지 않을게요. 이걸 단기, 장기로 하려면 또 그래프 그리고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 좀 가볼게요. 우리 교재는 256. 재료의 큰 3번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거기다가 별표시 100개. 그리고 한 장 뒤로 넘기면 이제 보조 정책이 나옵니다. 아, 그쪽 보지 말고 25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령 이제 의 같은 데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는 경우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3번 같은 게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면 주택시장에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자 그렇게 일단 나누지 말고 앞서 했던 것처럼 높으면 변화 없고 낮으면 변화가 있는데 어떤 변화다? 부정적 변화. 그게 이제 오른쪽 페이지 막 나오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256 제일 하단으로 내려가면 단기 효과, 장기 효과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거 따질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 뭐만 기억하면 되는 거면 표. 자, 떠올려 보세요. 단기 임대료 하락, 상승, 하락. 그럼 임대료 규제는 하락이죠. 그럼 보세요. 그런 말이 있는지. 임대료 하락이라는 말이 안 보이죠. 거기는 그런 말이 안 보이죠. 수요 뭐 이런 말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라고. 그래서 앞서 표를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표 범위를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한 장 넘겨보시면 258페이지에 임대료 보조 정책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같은 데 보시면 두째 줄에 공급 측보다는 수요 측에게 보조하는 방식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더 넓게 합니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냥 이 그림이 훨 편하겠죠. 응? 이 그림으로 기억하시는 게. 칼로 2번의 효과 한번 보시겠습니까? 동그라미 1번을 한번 쭉 보세요. 자, 효과 떠올리세요. 체크하지 말고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겁니다. 효과 시작. 표. 효과 시작. 단기, 장기, 단기. 그럼 보조금 정책 효과가 언제 있다고요? 장기에. 그러니까 단기 보세요. 임대인이 다 가져가지 임차인은 말이 없죠. 근데 두 번째 장기 보세요. 제일 뒤에 뭐라고 했는지. 임차인이 혜택을 다 보는.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 알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간 단계를 어떻게 다 암기해서 결론을 도출할 겁니까? 그래서 결론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답은 다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분류합니다. 갑시다. 5초간 휴식합시다. 머리 맑게 하시죠. 그러니까 빨리 이 그림이 들어가야 돼요. 아니, 물론 이제 시험 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과정이라 가볍게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그래도 하루하루 나가는 내용들 중에서 진하게 나갈 거는 진하게 갑시다 그냥. 지금 하는 임대주택 정책은 시험 직전 수준과 100% 똑같습니다.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해봤자 한 개, 두 개니까 추가해봐. 그러니까 수준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러분들은 처음 접하는 건데 내년 10월 달 강의를 들어도 똑같아요. 이건 어차피 이 박스 범위를 못 벗어나는 거라면 처음부터 그냥 보자고요. 자, 먼저 갑니다. 분류 세 가지 시작. 임대료 규제 정책. 이거는 우리끼리는 순서 정해 놓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그 다음부터 간단히 갈 수 있으니까요. 자, 효과 갑시다. 시작. 단기 공급량 일정, 단기 임대료 하락, 장기 공급 하락, 상승 하락. 장기 임대료 회복, 요거는 무조건 회복이다, 그죠? 얘만 상승. 요 내용들은 잠시 후에요. 자, 요걸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조금 정책 방금 책에서 보니까 단기에는 임대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게 나중에 숙보용 다 나올 거예요.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보조금 정책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보조를 한 거죠? 임차인이라고 하는 순간 모든 게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임차인이 준 거 아닙니다. 저소득층이 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종전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분들은 보조금을 받는 분은 이 시장의 수요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었죠. 근데 보조금을 지급했다고요. 이제 이 시장의 수요자가 된 거죠. 그럼 수요가 어떻게 된 거죠? 증가. 그럼 수요가 증가하니까 임대료가. 정부는 누구에게 보조를 준 거죠? 저소득층에게. 이 보조금 궁극적으로 누구 호주머니 다 들어갔습니까? 임대인. 임대료가 상승했으니까. 얼만큼 상승? 보조금만큼 상승. 그러니까 임대인이 다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걸 보세요. 장기는 임대료가 어떻게 된 거죠? 원래 수준 그대로예요. 원래 수준 그대로. 자, 근데 왜 효과가 장기에 있다고 했을까요? 임차인은 보조받은 돈이 있으니까. 임대료는 되돌아갔는데 임차인은 보조받은 돈이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만큼은 적게 지급하는 거죠. 내 돈은, 그러니까 나는 실제 P0를 주는 거지만 밑에 보면 나는 임대인에게 얼마를 주는 겁니까? P0죠. 왜? 장기는 임대료가 되돌아왔으니까. 그죠? 근데 얼만큼 보조를 받았습니까? 요만큼 보조를 받았다고요. P0, P1만큼. 그러니까 실제 내 돈은 얼마로 나가는 겁니까? P1만. 그러니까 보조받은 것만큼은 나도 혜택을 본다 이 말이죠. 이 내용들이 빨리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치고 댁에 돌아가시다가 누구와 부딪히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단기, 장기, 단기 이렇게.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또 부딪히면 하락, 상승, 하락 이렇게. 또 부딪히면 일정 이렇게. 이렇게 익숙해져. 그리고 또 하나 표. 복잡하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란 얘기입니다. 효과와 단기 임대료와 장기 공급량을 한 세트 아닙니까? 그럼 묶어버리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가 얘를 많이 물어볼까요? 얘를 많이 물어볼까요? 당연히 얘를 많이 물어보죠.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답 찾지 마세요. 여기서 답을 찾고 끝내시라고요. 어차피 여기까지 올라오면 또 내 머릿속에 또 해야 될 겁니까? 하락 상승하라는 게 돌아라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장기 공급량을 물어보더라도 뭐 가지고 답 찾으라고요? 단기 임대료 가지고 답을 찾으라고요. 어차피 답은 똑같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 개 세팅 시켜버리면 됐고 그럼 남는 게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기 공급량 무조건 일정이고 장기는 무조건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거고 단 임대료 규제는 암시장 때문에 상승. 복잡할 거 없어요. 자, 이제 문제 하나 확인하고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문제를 지문을 보고 고민할 게 없는 내용들은 좀 빨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제발 고민하는 제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됩니까, 이걸? 자, 고민할 걸
하고 이 두 분만 의사 표시를 합니까? 다른 분들은 왜 쌩까시죠? 자, 가봅시다. 담배값이 인하되었대요. 담배값이 인하되었답니다. 그럼 담배 수요는 증가. 과자 수요는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과자를 싫어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요. 과자 수요 증가. 왜? 이유가 뭘까요? 소득 효과라고 말해요. 자, 담배값이 인하되면 나의 소득은요, 증가한 거와 똑같다고요. 그러면 담배를 안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라고요. 개인적인 취향을 지금 묻는 게 아니니까. 그럼 담배값이 인하되면 나의 소득이 증가한 거와 똑같으니까 담배 수요 증가하고 과자 수요 증가하고 소주 수요 증가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재산세를 인하하면 내 연봉이야 변함없죠. 그럼 내 소득은 늘어났다고요. 세금만큼 적게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주택 수요는 증가, 소주 수요 증가, 피자 수요 증가. 오케이, 답 찾으세요. 예.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번을 올바르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할 경우 주택 소비량은 증가하고 다른 재화의 소비량도 항상 증가한다. 2번과 3번이 똑같은 걸 아시겠죠? 자, 여기서 하나만 볼게요. 첫째 줄 이 표현 한번 보세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택 재화 구입에만 쓰래요. 무슨 보조? 가격 보조. 바우처. 그러니까 시험에 아직 가격 보조라는 단어가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식 표현으로. 그래도 다른 재화 수요는 증가한다. 왜? 이런 논리입니다. 보조받은 돈은 모두 다 집 구입에 쓰고 원래 있는 소득의 일부를 쓰고 남는 돈 가지고 다른 재화를 소비하고 이렇게 설명을 꼭 물어봅니다. 보조받은 돈 다 쓰고 자기 소득 다 쓰고 남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상상을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본인 생각하고 한번 이러면 아닐 텐데 이렇게 하고 어디 가요? 오케이. 제일 뒤에 감소가 아니라 오케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제일 많이 틀리는 파트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제일 많이 틀리는 파트라서 그림도 조금 더 복잡하게 아마 그래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더 맑아져야 될걸요. 자, 머리를 더 맑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입니다. 이거 하면 집에 갑니다. 집에 간다고 하니까 좋습니까? 집에 간다는 게 좋은 겁니까? 끝난다는 게 좋은 겁니까? 가서 딱히 할 일이 없으시지 않나요? 자, 갑니다. 사적 시장이랍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 브랜드가 뭐죠? 아파트 브랜드를 모릅니까? 자기 아파트 브랜드. 예, 명칭요. 삼부, 그게 사적 시장. 레미안 사적 시장. 아시겠습니까? 우리 보통 우리 사적 시장. 자, 사적 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임대료를 피제로에 거래하고 있답니다. 정부는 이 임대료가 비싸다고 보는 겁니까? 적당하다고 보는 겁니까? 비싸다고 봤죠. 그래서 이 임대료를 낮췄다고, 임대료 규제. 그랬더니 문제점이 더 훨씬 많았죠. 보조금을 주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그 보조금은 다 어디서 나온 거죠? 국민의 세금. 다수의 희생으로 소수에 가는 거죠. 그것 또한 또 형평성 제기하고 한 제일 좋은 게 공공임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사적 시장은 관여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너네들이 얼마에 받든 너네들 알아서 받고 정부가 생각하는 적당한 임대료 수준으로 정부가 공급하겠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한 임대료 수준으로 정부가 공급하겠다. 질적 수준은 어떨까요? 질적인 수준은 차이가 없어요.
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죠. 공공임대는 질적인 수준이 낮습니까?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추공을 떠올리는 전근대적 사고입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LH를 봤다고 해서 저거 공공임대구나 하면 안 됩니다. LH의 다수는 전부 다 일반 분양입니다. 소수가 공공임대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것도 위화감이 생긴다는 이유 때문에 몇 년 전에 이렇게 하는 거죠. 같은 동인데 어느 특정한 층수를 공공임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기는 일반 분양, 여기는 공공임대니까 공공임대에 있는 자녀들이 학교 갈 때 이렇게 하니까 못 가게 한다고 뭐 만들고 한다고 하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화감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이거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같은 동에 특정한 층을 공공임대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모른다는 거죠. 좋은 측면도 있는데 모를까요, 주민들이? 그럼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그 공공임대층에서 내리면 엄마가 말하지 않습니까? 쟤하고 놀지 말라고. 진짜 그런 거 안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럼 20층이 공공임대입니다. 여기는 마감재 대충 쓰고 21, 19는 마감재 좋게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적 수준이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그런데 임대료는 어떻습니까? 싸네요. 그렇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요. 이게 공공임대 주택 정책이에요. 그러면 사적 시장에서 수요자가 어떻게 될까요? 이사 가겠죠? 이사를 가야죠. 그럼 사적 시장의 수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숫자로 말해주세요. 90. 공급은요? 100. 왜 100이죠? 단기니까. 단기는 공급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수요는 90, 공급은 100. 공급이 더 많네요. 그럼 임대료는요? 떨어져야죠. 이 수준 이하로 떨어질 이유는 없죠. 그러면 이사를 간 사람은 얼마? 이사를 안 간 사람은 얼마? 이사를 간 사람이든 안 간 사람이든 모두 다 혜택을 봅니다. 이사를 간 사람이든 안 간 사람이든 모두 다 혜택을 봅니다. 자, 언제? 단기에. 자, 효과 들어갑니다. 시작. 단기, 장기, 단기. 얘는 단기짜리죠. 그러니까 단기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공으로 이사를 간 이 수요자 임차인은 언제 혜택을 보는 겁니까? 언제나. 그러니까 공공임대로 이사를 간 사람은 여기서 떠나지 않는 이상 혜택을 보는 거죠. 항상. 그럼 지금 지금 말을 하느냐? 시험 문제는 뭘 물어보느냐? 공공임대의 등장으로 사적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 사적 시장은 단기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수익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런가요? 그럼 공급을 어떻게 할까요? 줄이겠죠. 공급을 줄인다는 말은 단기, 장기? 장기. 얼만큼 줄일까요? 공공에서 증가한 것만큼. 그럼 공급은 얼마? 90. 수요는 얼마죠? 90. 공급은 얼마죠? 90. 수급이 다시 일치되었죠? 그러면 가격은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그럼 임대료가 종전과 같아졌죠? 그러면 사적 시장에 머물리는 사람들은 피제로고 이사간 사람만 피원이 되니까 이제 누구만 혜택을 보는 겁니까? 공공시장에 있는 임차인만 혜택을 보지 사적 시장의 임차인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효과는 언제 생긴다? 단기에만. 응? 단기에만. 장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혜택이 단기, 장기는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공공시장은 무조건 혜택을 보는 거니까 사적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따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적 시장은 언제 효과를 보는 겁니까? 단기에만. 다시 여기까지 갑니다. 사적 시장의 임대료가 임차인과 임대인에 의해서 P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저 P0가 비싸다고 본다고요. 정부는 P1이 적당하다고 본다는 거죠. 구태 금액으로 말하면 아까 3억, 2억 이렇게 저는 3억, 2억이 2억이 적당하다고 본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사적 시장이 얼마에 거래되든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정부가 P1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정부가 P1에 공급하겠다는 정부가 P1에 공급하겠다. 그런데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질적 수준은 동일하게 가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주택을 공급하겠답니다. 이렇게 되면 사적 시장에 있는 수요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공공으로 이사를 가겠죠. 따라서 숫자로 말하세요. 사적 시장의 수요는 90, 공급은 100, 공급이 많죠. 그러니까 임대료는 떨어져야죠. 그런데 이 수준 이하로 떨어질 이유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론상이다 보니까
자, P1이라고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P1보다는 높겠죠. 그런 이제 이론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사를 가도 P1이고 이사를 안 가도 P1이니까 사적 시장, 공공시장으로 이사를 갈 임차인이든 사적 시장에 머물러 있는 임차인이든 모두 다 혜택을 본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수입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량을 줄인다고. 그럼 이제 공급량이 움직일 테니 그거는 장기가 된다고. 그럼 장기는 공급이 90, 수요도 90, 그럼 가격은 다시 원래대로. 장기 임대료 무조건 회복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는 게 훨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적 시장에 머물러 있는 임차인은 혜택을 볼 수가 없죠. 이사 간 사람만 혜택을 본다. 그러니까 장기는 저렇게. 자, 이제 하나 더 봅니다. 이번에는 뭐라고요? 정부는 공공임대를 공급한 거죠. 얘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면 사적 시장만 보고 결정하시면 돼요. 정부가 공공임대를 공급했다. 그랬더니 사적 시장의 단기 공급은 어떻게 됐다? 사적 시장의 단기 공급은 어떻게 됐다? 아무런 변화 없죠? 그럼 사회 전체 공급량은? 자, 정부가 공급하기 전에 공급량이 얼마입니까? 100이죠. 근데 정부가 만들었죠. 근데 사적 시장 공급에 변화가 없죠. 얼마가 된가? 110이 됐죠. 그럼 사회 전체 공급량은? 이렇게 된다. 자, 이번에 장기를 가보세요. 장기가 되니까 사적 시장 공급을 줄였죠. 얼만큼요? 정부가 생산한 것만큼. 그죠? 그럼 사회 전체 공급량은 다시 원래 수준 그대로 1점. 이런 게 시험 문제라고요. 자, 그 다음 잘 봐요. 질적으로 같다 그랬죠. 질적으로 같은데 사적 시장의 임대료는 P0입니다. 근데 공공시장은 P1이죠. 그걸 이중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중가격은 두 곳에서 나타나네요. 임대료 규제하고 공공임대하고 두 곳에서 이중가격이 나타납니다. 자, 다시 표로 돌아갈게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돼요. 방금 이게 편한지 표가 편한지. 자, 분류 들어갑니다. 시작. 임대료 규제 정책, 임대료 보조 정책, 공공임대주택 정책. 문제는 효과. 단기와 장기의 임대료와 공급량을 물어봐요. 자, 효과부터 들어갑니다. 시작. 단기, 장기, 단기. 자,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요. 임대료를 규제하면 단기 임대료는 단기 임대료는 하락. 두 가지로 접근해도 돼요. 효과로 가도 되고 단기 임대료로 가도 되고, 그죠? 네. 자, 공급량은 단기 공급량은 무조건 단기 임대료 갑니다. 시작. 하락. 장기 공급은요? 임대료, 장기 임대료 회복. 왜 상승이죠? 암시장.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요거 보세요. 요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는 사적 시장의 정보입니다. 저희 공공임대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공공시장의 정보가 아니고 공공시장으로 이사를 간 임차인은 언제 혜택을 본다고요? 항상.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뭘 물어보느냐? 공공의 등장으로 사적이 어떤 변화를 주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잘 보라고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결과 단기 사적 시장의 임대료는 어떻게 된 거죠? 하락했죠. 이사 간 사람도 당연히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시험 문제는 하락도 물어보지만 이걸 더 많이 물어본다고. 사적 시장 임차인, 공적 시장 임차인 모두 다 혜택을 봅니다. 이렇게. 다음 요 임대료 보세요. 장기 임대료. 원래대로 되돌아갔다 그죠? 그럼 이제는 사적 시장 임차인 혜택이 없죠? 누구만? 공적 시장 임차인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공급량 찾으세요. 정부가 공공임대를 공급한 거죠. 그런데 사적 시장의 공급량이 단기는 일정이래요. 변화가 없대요. 그럼 사회 전체 공급량은? 자, 이번에는 이걸 봐요. 정부가 공공임대를 만들었더니 장기에 사적 시장의 공급량이 어떻게 됐다고요? 감소를 해버렸다고요. 그럼 사회 전체 공급량은? 왜 각각 그 밑에 적어놓은지 아시겠죠?
위에 걸 가지고 밑에 것을 만들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답을 찾는 게 많이 편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이 그림이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익숙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익숙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첫 번째, 표의 틀을 먼저 잡아요. 틀. 규제, 보조, 공공임대. 효과, 단기와 장기의 임대료 공급량을 물어보더라. 효과는 단기, 장기, 단기. 단기 임대료 하락, 상승, 하락. 장기 공급 감소, 증가, 감소.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똑같더라. 한 세트로 묶어요, 빨리. 그거만 한 세트로 묶어보면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단기 공급량이 무조건 불변인 것이고, 장기는 무조건 원래대로 임대료는 회복되는 거. 장기는 무조건 되돌아가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인간도 장기가 되면 회복입니까?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회복의 과정이죠. 예. 다시 어머니 품으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일단 100살까지 강의를 할 생각이고, 향후 100살 정도는 교과서만 쓸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먼 훗날 갈 겁니다. 잘하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 강의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중개사고는 아마 없어질 거라고 바라봅니다. 이유가 말입니다. 강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제 연봉이 높았고 제일 잘 나갔을 때가 제 나이 3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절정기였습니다. 그 무렵에는 40대 후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치고 올라오니까 다 도태가 되더라고요. 그나마 40대 중반들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제만 빼고 다 40대 50대입니다. 아, 진짜로. 새로 진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고시 제도가 있어야 돼요. 고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나이는 들고 자꾸 부모님한테 손 내밀기도 좀 겸용쩍고 하니까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학원에 와서 하다가 강의가 먹히고 이렇게 하면 학원에 묻혀요.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제도가 없으니까 올 사람이 없어요. 올 사람이, 진입하는 사람이. 근데 진입 장벽은 일단 높아요.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지는 않으니까. 검증되지 않으면 어떻게 선택 자리를 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입 장벽은 높죠. 진입하겠다는 사람은 없죠. 늘 선생들이 위치만 바꿔가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죠. 장소만 바뀌는 거죠. 저 학원에 있다가 이 학원 오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조만간 이 사람들이 다 없어지면 강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살까지는 충분히 강의할 것 같습니다. 120살도 되려나. 엄청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 30대일 때는 60대가 강의한다는 건 60대가 아니라 50대가 강의한다는 건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60대 분들도 강의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60대 분들이 강의하니까 저 입장에서는 무려 지금 100년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20대 입장에서야 뭐 얼마나 다 확 질문할라. 자, 문제 좀 풀게요. 저기 보니까 수요의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다음에 탄력성 할 때 할 거예요. 1월 달에 할 건데. 자, 이렇게 말합니다. 수요는 선택의 폭이 클수록 탄력적이다. 시작. 수요는 선택의 폭이 클수록 탄력적이다. 그거만 딱 기억할 거예요. 자, 근데 보통 이렇게 외워요. 뭐 대체제가 있고 용도가 다 용도, 이 쓰잘데없는 짓 하는 겁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선택의 폭이 크면 탄력적이에요. 자, 우리 강의실은 결혼 시장입니다. 우리 강의실은 결혼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에서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이다. 이유는요? 뭐가 없다고요? 남자가 없다고요? 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이 참.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이유는? 뭐라고요? 막둥아, 결혼 시장입니다. 막둥이는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탄력적이에요, 막둥이는. 왜? 선택의 폭이 넓지 않습니까? 결혼 안 했으니까. 주부님들은 비탄력적이라니까요. 왜? 선택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미 자, 갑니다. 아니야, 나는 삶이 프리해. 그딴 거 필요 없고요. 자, 개념 아시겠습니까? 예. 그럼 1번 결정해 보세요. OX, O. 정부가 공공임대를 공급했죠?
그럼 임대주택 수가 많아졌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수요자는 선택할 수 있는 주택 수가 많아졌으니까 탄력성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찾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수요는 선택의 폭이 크면 탄력적입니다. 공급은 생산이 가능할수록 탄력적인 거고. 그거만 알고 있으면 돼요. 2번 결정합니다. 5. 먼저 이중 가격은 두 곳에서 나타났죠. 임대료 규제 제일 위에 거 제일 밑에 거 공공임대. 그럼 이제 이중 가격이라고 했으니까 공공임대에서 질적인 차이는 없죠. 질적인 차이는 없는데 임대료가 다르다고요. 그럼 그 차이 난 것만 그 결론은 보조한 거와 똑같은 거 아니냐는 건데. 자, 이제 3번부터는 자, 3번, 4번 지문은 앞서 사적 시장, 공적 시장 그림 가지고 찾는 거 아닙니다. 표 가지고 답 찾는 겁니다. 그래 정확히 빨리 찾는 겁니다. 자, 3번 시작합니다.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될 겁니까? 문제는 뭘 물어봤습니까? 단기 임대료 시작. 하락, 상승, 하락. 그럼 얘는 어디 자리입니까? 하락자리죠. 그러니까 틀린 거죠. 이리 찾는 거라고요. 그래서 표를 가지고 답을 찾아야 그래야 정확히 빨리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4번. 장기적으로 일적. 자, 이번에는 뭘 물어본 거죠? 장기 사회 전체. 그죠? 한번 생각해 봐요. 장기 사회 전체를 결정하려면 공급량만 알면 돼요. 그죠? 단기 공급이 불변이니까 사회 전체는 증가했고, 단기 공급이 어떻게 되던가요? 요 단기 공급까지 올 필요 없어요. 단기 임대료 생각해 봐요. 하락, 상승, 하락이죠. 이거 하락 아닙니까? 그러면 공급량이 줄었으니까 사회 전체 임대주택 수는 일정. 표가 익숙했는데요. 아직은 아직은 걱정할 거 없어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니까. 이거는 지금 느끼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개념으로 그러니까 규제했더니 아까 박스 나왔던 거예요. 질적 수준이 수입이 떨어지더라, 추가 투자 안 하더라, 질적 수준 떨어진다, 공급량 감소한다, 초과 수입 이걸 외울 건지 아니면 그냥 하락 상승 하락해서 답을 찾는 게 더 빨리 정확히 찾는 건지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면 돼요. 그래서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그럼 그렇게 하는 거고요. 네. 여러분들 어느 쪽이 편한 것 같습니까? 표가 편합니까? 원칙이 편합니까? 예, 표가 편합니다. 그래서 표만 익숙해지면 돼요. 그렇게 자꾸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표를 3월 달이나 5월 달에 설명을 하다 보니 앞서 했던 것처럼요. 이런 문제들을 원칙적으로 풀었다는 거예요. 먼저. 그전에 그 표를 설명을 안 했으니까 한 4개월에도 6개월 동안 원칙적으로 푸니까 원칙적으로 푼 방식이 이미 익숙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표를 설명하니까 구태여 표를 안 찾아요. 하락, 상승, 하락은 알아요. 아는데 답을 찾을 때는 또 원래 방식 되돌아와서 답을 찾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부터 그냥 아예 그냥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표가 툭 나와서 불편함을 야기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겠다고 생각해서 그냥 표를 처음부터 제시해 드린 겁니다. 그게 편합니다. 그게 맞추셔야 됩니다.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무겁죠? 우리가 1주차 때 OT 할 때 자, 지난주 금융, 오늘 정책, 다음 주 수요 공급, 그 다음에 투자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간평할 거예요. 이 5가지가 10년 동안 67.5% 나왔다 그랬죠. 그렇게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 2달 동안은 요 5개 단원만 가지고 합시다 그랬고 그렇다고 5개 단원을 깊게 들어가고 100% 다 하는 건 아니라고요. 좀 더 11월 달이니까 좀 가볍게 가고 싶기는 한데 시험과 동떨어진 것은 결론은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험과는 직접적 상관성이 가령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게 좋은 것들은 일부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기준금리 얘기도 했고 분양과 상한제 직접 시험과 관계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조금 불편하도 등장시킨 거예요. 자꾸 익숙하게 만드세요. 익숙하게. 지금 꾸준함으로 하고 있는 거죠. 꾸준함으로.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용어입니다. 용어. 내용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용어가 제일 중요한 건데 내용은 여기 하면 또 내용 안 볼라.
봐야 되는데. 자, 복습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뭘 먼저 복습하는 겁니까? 예. 응? 표. 임대주택. 아니, 막동아 표라고 쓰면 안 돼. 임대주택 정책 이렇게. 요거 먼저. 그거에 먼저 포인트를 두고 정리하시고, 그게 다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그림요? 부동산 정책이란 정부의 시장 개입이다. 왜 개입합니까?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시장 실패는 뭡니까? 이를 했죠. 그거. 자, 그 다음에 또 한 개 그림. 사과 있는 그 그림. 그게 직접적으로 시험과 관계되느냐? 예, 아닌 거는 아닙니다. 시험에는 나와요. 근데 그걸 알아야 나머지 뒤에 게 편해요. 아, 시장 실패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을 때를 말하는 거구나. 그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것은 뭐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뭔가요? 그냥 시장의 기능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은 앞서 여러분도 막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사과를 100등분 해도 된다. 선착순도 할 수 있다. 시험 볼 수 있다. 그죠? 근데 그런 거는 실제 시험과는 관계없다는 거죠. 단지 우리는 뭘 가지고 한다고요? 가격. 그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무슨 말입니까? 가격을 통한 자원 배분. 가격을 통해서 자원이 배분될 때 그게 효율적 배분이라는 거죠. 단 그 가격은 누가?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시장에서 결정되면. 근데 그렇지 않을 때를 우리는 시장 실패라고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는 수요 공급입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